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준석 해설위원입니다. 오늘은 정말 기가 막힌 소식을 하나 전해드려야겠습니다. 중국 언론에서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중국이 한국이 속한 조에 들어갔다면 월드컵에 진출했을 것이다. 예.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경기에서 지고 나면 부족했던 점을 되돌아보고 고쳐야 하는데 중국은 또다시 남 탓, 조 탓을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와 우즈벡이 강해서 졌다는 거예요. 하지만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오늘은 이 어이없는 주장에 대해 객관적인 성적, 냉정한 경기력 분석, 그리고 우리 한국과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속이 다 시원해지는 해설 제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중국 U17 대표팀의 성적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중국은 조별리그에서 총 3경기를 치렀습니다. 첫 번째 경기, 사우디아라비아전. 개최국을 상대로 중국은 1대2로 패배했습니다. 전반전에만 2골을 허용했고 그 뒤로는 쩔쩔맸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이 되어서야 겨우 1골 만회했는데 이미 경기 흐름은 완전히 사우디 쪽이었죠. 두 번째 경기, 우즈베키스탄전. 이번엔 중국이 먼저 골을 넣었습니다. 전반 33분, 장청루이가 선제골을 기록하면서 좋은 흐름을 잡는 듯했지만 그게 끝이었습니다. 후반에 연달아 2골을 내주며 또 1대2 역전패를 당했죠. 선수들의 집중력 부족이 뼈아픈 경기였습니다. 세 번째, 태국과의 경기. 이 경기에서 중국은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압두살람의 페널티킥 선제골, 그리고 곧바로 이어진 장지친의 추가골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경기는 이미 탈락이 확정된 이후의 경기였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냥 체면치레용 승리였다고 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최종 결과는 1승 2패, 조별리그 탈락. 게다가 U17 월드컵 진출권도 놓쳤습니다. 근데요, 이런 성적을 두고 중국 언론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졌던 팀들이 결승에 갔기 때문에 조편성이 불리했다. 한마디로 우리가 못한 게 아니라 조가 너무 어려웠다는 겁니다. 진짜 이쯤 되면 패배를 반성하기는커녕 끝까지 남 탓, 운 탓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죠. 자, 이번엔 중국 언론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대표 포털 중 하나인 별표소우닷컴 별표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중국이 패한 사우디아라비아와 우즈베키스탄은 결승에 진출한 팀들이다. 그러니까 중국은 우승팀과 준우승팀에게 졌고 결과적으로 조 편성이 너무 불운했다. 아니, 이건 뭐 개그 프로도 아니고요. 그럼 결승에 진출한 팀에게 지면 잘한 겁니까? 이 논리대로라면 2002년 월드컵 때 한국에게 진 이탈리아와 스페인도 약체였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강팀과 같은 조에 속했다면 오히려 더 단단히 준비하고 업셋을 노려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스포츠고, 그게 축구입니다. 더 심각한 건 경기 내용이에요. 중국은 사우디, 우즈벡 두 팀에게 그냥 진 게 아닙니다. 전반부터 밀리고, 체력도 떨어지고, 조직력도 엉망이었어요. 선수들은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마지막까지 싸우겠다는 투지조차 부족했습니다. 전술적인 준비는 없고, 피지컬은 뒤처지고, 정신력은 눈에 띄게 무너졌는데, 이걸 두고 우리 눈이 없었다고 말하면? 누가 그 주장을 납득하겠습니까? 진짜 문제는 조 편성이 아니라 중국 축구의 전반적인 시스템과 마인드입니다. 이걸 직시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같은 결과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한국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국 U17 대표팀, 인도네시아에 0대1로 아쉽게 패했죠. 하지만 예멘과 아프가니스탄을 상대로는 확실하게 이기며 조 2위로 당당히 월드컵 진출권을 따냈습니다. 그런데 중국 쪽에서 또 말이 나옵니다. 한국이 있는 조에 우리가 들어갔으면 월드컵 나갔다. 이런 주장을 해요. 왜냐고요? 한국도 1승 1무 1패로 진출했으니까 우리도 가능했을 거다. 이런 식의 논리입니다. 착각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축구는 상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현실을 냉정하게 보죠. 중국이 지금 인도네시아보다 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멘보다 전력이 확실히 낮다고 장담할 수 있나요? 중국은 이번 대회에서 태국에게도 겨우겨우 이겼고 사우디, 우즈벡에겐 완전히 밀리며 졌습니다. 내용도 결과도 압도당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국조에 들어갔으면 월드컵 나갔을 것이다. 진짜 축구를 너무 쉽게 보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 어려운 경기에서도 집중력을 유지했고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는 결정력과 정신력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과 중국의 차이입니다. 조 편성만 탓할 게 아니라 자기 실력을 돌아보고 부족함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중국 축구가 왜 이렇게 제자리 걸음일까요? 바로 자기 반성 부족 때문입니다. 경기력이 안 좋으면 조 편성이 나빴다. 전술이 없으면 운이 없었다. 집중력이 떨어지면 심판이 이상했다. 늘 남 탓, 환경 탓만 합니다. 정작 중요한 건 안 보죠. 선수 육성 시스템, 지도자 교육, 리그의 장기적인 운영 계획. 이런 기본부터 돌아봐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자세로는 100년이 지나도 발전 없습니다. 반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U17이든 성인 대표팀이든 기본기를 갖춘 선수들이 피지컬과 전술 이해력을 키워가며 꾸준히 유럽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차이입니다. 문제를 외부에서 찾을 게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바꿔야 한다는 것. 그걸 모르면 절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중국 언론 여러분, 이제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한국조였으면 월드컵 갔다는 말. 그건 자기 위안일 뿐. 어떤 분석도, 논리도 아닙니다. 정말 축구 강국을 꿈꾼다면 핑계보다 반성, 남 탓보다 자기 혁신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 축구 팬 여러분, 이번 대회에서 우리 대표팀이 보여준 경기력, 그 자체가 한국 축구의 힘을 증명합니다. 기본기가 있고 꾸준함이 있으며 어떤 조에 속하든 자신감 있게 싸울 수 있는 팀. 그게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 축구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축구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김준석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